이제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뉴스는 정시 모집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누구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 논술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부 모집 인원의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라는 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비슷한데,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 인재 전형이라는 부분이 다빈치와 탐구형 전형으로 통합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전공 개방으로 모집을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인문 쪽에 일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라는 큰 타이틀만 먼저 보여드리고 전형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정시가 많이 늘어났죠. 정시가 저희는 실기 전형도 있기 때문에 실기까지 다 합친다면 한 43% 정원 내외를 합쳐서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정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정시는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수능을 열심히 잘 보는 것이고, 정시는 수능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점수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대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시에 그 얼마나 더 지원이 가능한지를 또 알 수 있는 모의 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있고, 전년도 자료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저희한테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똑같은 그 성적이라도 나한테 잘 어울리는 대학과 학과, 그리고 그 전형을 고르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영어 등급이 2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지, 아니면 2등급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불리해지는지, 또는 내가 잘하는 과목을 얼마나 더 많이 반영을 하는지, 사실 그런 조금의 차이가 전체적인 석차의 차이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앙대학교는 다른 또 사교육 업체에서 이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총 4개 업체의 점수와 중앙대학교의 점수를 또 비교를 해서 전화를 주셨을 때 상담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대학교에 전화하시면 중앙대학교에서만 점수를 가르쳐 주는 건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동향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시는 그때 가서 또 시작을 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대학교의 전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원수는 크게 비슷하죠. 근데 경쟁률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가 가장 좀 많이 뽑기는 합니다만 경쟁률이 49대 1이라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대학으로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도 한 500명 정도 뽑는데 경쟁률이 한 12대 1, 다빈치 탐구는 16대 1, 13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고른 기회 전형에 속하는 학생들이라면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또 경쟁률도 좀 빠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른 기회 전형을 선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율도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충원율은 아시죠? 저희가 만약에 10명을 모집을 하면 다른 학교랑 중복을 하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충원율이 100%다라고 하면 10명만큼 더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20등까지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충원율이 제일 낮은 곳은 논술입니다. 20%. 그러니까 합격자의 한 20% 정도만 다른 대학과 중복 합격해서 중앙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육논술을 쓰더라도 중복 합격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충원율이 가장 높은 데가 지역균형 전형, 교과형 전형입니다.
물론 여기는 대학마다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에 또 따라서 유불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1.7이다, 1.8이다 이런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예측 가능성, 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러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할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합격을 받았다가 충원으로 빠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빈치나 탐구는 한 100%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과마다 또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한 120% 되니까 면접을 3.5배수를 받으면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1.5배수, 2배수 정도, 2배수 정도는 합격을 한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예측 가능성이 논술보다는 훨씬 높고, 그렇지만 지역 균형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기 실적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워낙 다양한 그 예체능 학과가 있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비율을 잘 보시면 1단계로 그 학생부 교과가 몇 배수냐, 배수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교과의 그 비중이 높을수록 좀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 또는 이제 수능 비중이 높을수록 좀 성적대가 더 좋은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는 케이스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과 국악대학이나 이런 쪽은 교과보다는 훨씬 이제 실기 전형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 데들은 전반적으로 성적대가 조금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맞는 전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써 있는 숫자는 이제 그 모집 인원입니다. 인원이고요. 지역 균형이 505명을 모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성적대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 캠퍼스는 사실 1등급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등급대 일부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 이렇게 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이제 만족을 하셔야 된다.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다빈치와 이제 탐구 전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빈치는 많은 그 일반고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 좀 돋보이는 학생, 성적도 좋고 리더십도 우수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를 좀 주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편이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그 학교 공부에서 특히 자기가 원하는 희망, 진로 희망이나 이런 쪽에 남들에 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해봤고 알고 있고 거기를 좀 팠던 학생, 역사 덕후 같은 학생들이 또 역사학과에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 사회통합인데요. 사회통합 전형이 전년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다자녀 기준이 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자녀가 작년까지 이제 3자녀에 포함이 되면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4자녀, 4자녀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 자체가 엄청 한 절반 정도로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높은 경쟁률 때문에 저희가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올해는 추이를 보시고 탐구나 다빈치를 쓸 것인지, 마지막에 이제 사회통합 전형으로 해당이 되는 학생들을 사회통합을 쓰실 건지를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논술은 사실 논술을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신 성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별로 중요하진 않고, 다만 이제 인문계,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요. 일단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는 서류와 면접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서류평가 100%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일단 3.5배수를 1단계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모집을 하면 35명을 면접에 부르게 되고요. 실제 1단계에서 서류 점수가 70점이고 면접이 이제 10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면접 점수는 한 30%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실질 반영 비율도 3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면접 때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계로 봤을 때 한 20% 정도가 합불이 이제 뒤바뀌었다. 서류 100%로 했을 때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가 합격이 뒤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꽤 결시도 많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충원율이 이제 88%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결시도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저희가 12월 초에 그 면접을 하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그 나의 수능 성적을 모르고 일단 지원을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다른 학교에 이미 중복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면접 때 안 오는 케이스들이 있고 또 일부는 행복하지만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잘못하면 이제 면접에 왔다가는 또 합격을 할까봐 이제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류 100이면 내가 지원을 하면 뭐 아무리 수능 만점을 받더라도 여기서 합격을 해버리면 네, 정시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면접에 강하다 안 강하다도 있지만 또 수능까지 염두에 둬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의 차이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와 탐구 사회 통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류 평가는 저희는 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도 지금 쓰는 대학이 또 반 정도 되고 안 쓰는 대학이 절반 정도 되는데 중앙대는 특히 자기소개서 대기업 공통문항에다가 대학별 문항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총 3개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문항을 쓰는 학교도 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더 많이 보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평가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대학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많이 부담이 없어야지 또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는 좀 자소서를 다 열심히 쓸 수 있는 학생들을 잘 보겠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은 뭐 여기서 뭐 길게 말씀을 드릴 거는 없는데 일단 추천서는 이제 작년부터 없었고 내년에는 이제 자소서도 이제 없어져서 학생들로서는 올해가 이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마지막인데요. 집에 가셔가지고 학생한테 자소서를 잘 써서 좋지라고 했을 때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네, 기회가 생겨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른 학교 안 하는데 왜 중앙대에는 자소서 쓰냐,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학교마다 저희가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제 열광적인 그런 그 설명회 분위기에서 중앙대를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으면 자소서 있어서 좋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자소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진로라는 부분,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1번에서 뭐 내가 뭐 알아서 뭐 외부에서 무슨 활동을 해서 이런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교내 활동 그리고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조금 미진하거나 아니면 내 입장에서 좀 더 나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싶다 라는 부분들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습 경험이고요. 기왕이면 본인 진로와 관련된 내가 고민들이 담겨 있는 그런 학습 경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수행평가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과제를 받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뭐 사회 문제, 사회 교과는 그냥 이론만 외웠어요. 뭐 게마인 샤프트다, 뭐 게젤 샤프트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했죠. 근데 이제는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계와 연관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그 사회와 현안들과 이런 이론들과 또 접목을 시키면서 같이 이제 공부가 깊어지는 부분이 있죠. 또 추가로 이제 독서 활동을 하면서 나의 식견이 더 넓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진로를 또 택하게 됐다. 심리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어떤 활동을 해봤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1500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했던 많은 내용들을 다 놓치기 싫어서 줄줄이 나열하는 식으로 썼다가는 저희가 굳이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정리한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2가지 또는 이제 3가지 정도의 그 장면을 가지고 나의 고민들, 나의 또 질문들, 내가 이와 관련돼서 어떤 그 생각을 했는지를 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과정도 잘 드러나지만 또 약간의 성과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약간 그 출처라고 할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때 사회문화 시간에 어떤 토론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그냥 단서가 없는 그런 문장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뭐 3학년 때 무슨 동아리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딱딱 문장을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면 저희가 또 비교해서 보기가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2-3가지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2번은 사실 뭐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을 보는 부분이라서 사실 학생들 간에 엄청나게 변별을 해서 점수를 매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뭐 외부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냐 이것보다는 학교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내가 조금은 활약을 했거나 뭔가 도움을 많이 줬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써주시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영역에 대해서 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좀 못다 했던 얘기 또는 학생부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영역들을 좀 나눠서 3번에 더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800자기 때문에 뭐 줄줄이 쓰는 것도 좋지만 2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 주중앙대학교의 평가 방향, 평가 요소에 따라서 본인이 학생부를 보면서 학업 역량, 뭐 탐구 역량, 뭐 인성적인 측면에서 다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근거를 남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펜타곤 그 평가 영역별로 내가 좀 강점이겠다, 약점이겠다. 이 부분 내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자소서도 하나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좀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빈치 같은 경우는 통합 역량을 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내가 경제학과를 가면 무조건 경제와 관련된 것만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내가 관심이 있었던 영역에서 활동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나눠서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학생들이 좀 내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게 나를 소개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엄청 어려운 그 학문이나 이론이나 이런 거를 논문으로 뭐 초록을 쓰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소위 좀 우수하다는 학생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을 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계속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접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해봤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중심이 돼서 써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이 제일 밑에 오각형에서 제일 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영역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잘할 예정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발전 가능성, 인성은 각각 같지만 전공적 합성은 탐구형에서, 또 통합 역량은 다빈치와 고른기의 전형에서 각각 하나씩 차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배웠고 거기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이 이 학과에 잘 어울리는 과목들을 많이 얼마나 잘 배웠고 거기서 성적이 좋은가, 네, 공부를 잘하느냐 라는 부분이죠. 물론 공부라는 것이 또 뭐 지필고사도 있고 또 수행평가도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주 단순한 그 성취라고 볼 수는 없죠. 복합적으로 어쨌든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사실 명확한 저희가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기는 합니다만 교과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1.1이면 무조건 유리하고 1.7이면 불리하다, 이런 잣대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학교가 워낙 다양하고 또 학교의 규모도 상당히 다르고 또 뭐 100명이 안 되는, 한 학년에 10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문과와 이과 과목으로 하다 보면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학교에서 인원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물리학 1 같은 경우가 과학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낮은 점수를 석차 등급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 교육 과정도 상당히 잘 구성이 돼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물리학 지구과학 교사가 없는 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을 모두 이제 동일한 잣대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수한 성취를 했는지를 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어떤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보는 것들을 중요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평가 시스템이 일단 학생부에서 이제 인쇄해서 보는 거는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저희는 다 해처 모여를 해서 수학을 누르면 수학에 대한 리포트가 쫙 나오고 또 과학으로 하면 이 학생이 무엇을 들었는지도 나오지만 무엇을 안 들었는지도 이제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물리학 1을 안 들었구나. 그 대신에 뭐를 들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선택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학교에서 개설을 했는데 그 나이스 자료로 오거든요. 개설을 했는데 안 들은 건지 개설이 안 돼 있어서 못 들었던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계열교과 이수 성취는 그냥 인문계 정도의, 자연계 정도의 교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들었고 특히 그쪽에서 좀 더 강한 성적을 보이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적, 전체적인 성적도 보고요. 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이제 과학 이런 식으로 좀 중복적으로 또 점수가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탐구 역량인데요. 탐구 역량의 경우에는 그 특히 세특이라든지 창취활동 등등을 통해서 그 정량적인 것 말고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문장을 보면서 저희가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두 번째,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은 아까 학업 역량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똑똑해서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로 관심은 없어요. 공부를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욕구도 조금 덜한 편이고 근데 어쨌든
시험 잘 쳐요. 이제 그런 학생도 있지만 또 호기심이 상당히 높고 뭐 이런 학생이 주위에는 잘 없겠죠. 근데 지적 호기심이 높고 태도도 상당히 바르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마다 너무 진지하게 잘 듣고 질문도 잘하고 관심도 많고 그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저희가 경쟁률이 뭐 16대 1이면 그런 학생들 없겠습니까? 그렇게 좀 돋보이는 학생들. 그래서 부산에서 어머니의 그 케어를 떠났을 때 중앙대학교 기숙사에 갔을 때 혼자서 내적인 동기로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여러 선생님들의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유출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행평가라든지 뭐 발표한다든지 수상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창취활동 등등의 전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좀 끊임없이 좀 탐구해봤는가, 단순하게 뭐 이론을 익히고 공부를 이해한 부분을 좀 넘어서서 좀 더 탐구를 해봤는지 거기서 또 우수성이 보이는지 등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점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발전 가능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는 자기 주도성과 리더십 부분이라 아무래도 이제 리더십 활동을 뭐 정교 학생회 또는 학급에서 또는 동아리 내에서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둠 활동이나 협력 활동 등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특히 다빈치 쪽에서는 좀 더 점수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자기 주도성은 어떤 영역은 상관없고 아무튼 자기 주도성을 좀 많이 보였던 부분들을 봅니다. 특히 다빈치형 인재 전형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생부 가이드북 이런 걸 수기를 쓰면 다빈치 학생들이 되게 많이 호응을 많이 해줘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또는 저희가 공모전 같은 게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뭐 식약처에서 공모전, 뭐 삼성전자에서 공모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전을 해서 상을 타는 비중이 다빈치 학생들이 상당히 월등하고요. 또 저희 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이 학생들도 다 학종 학생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주도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인성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뭐 해외 봉사뿐만 아니라 외부 봉사 활동들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또 돋보였는데 지금은 뭐 이제 코로나 1세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부 봉사를 별로 할 수 없다는 부분, 또 학교 내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봉사와 관련된 변별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학교 내에서 어떤 협력 활동을 많이 잘 해왔는지, 그런 학생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실성의 경우에도 뭐 반에 모아놨을 때 성실성이 또 보이기도 하지만 또 온라인 과정에서도 또 성실성들이 또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들 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성실성과 책임감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업 역량이나 뭐 탐구 역량에 비해서는 학생들 간에 이제 점수 차이가 뭐 엄청나게 크게 벌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적 합성은 그 두 가지인데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이해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또 관련된 이수나 성취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역사학과 학생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역사의 점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높은 것도 사실이고, 또 화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뭐 전반적인 과학도 있지만 뭐 화학에 대한 성적들이 더 좋은 학생들이 또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이해 수준은 뭐 예를 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활동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아나운서 하고 뭐 교지 편집부 하고 또 글 써보고, 아니면 간호학과 지원했는데 뭐 병원에서 뭐 안내하는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활동 중심으로 갔다면, 최근에는 활동보다는 이렇게 학과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뭐 지역의 이제 방송국에 대해서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어떤 점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미디어 리터러시, 뭐 가짜 뉴스, 뭐 아니면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 이제 10대들이 원하는 뭐 OTT나 뭐 SNS의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그 학문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탐구해보고 내가 무엇을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또 알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한 학생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반대로 다빈치형에서는 내가 전공과 관련돼서는 꼭 아닐 수 있지만 예체능을 비롯해서 인문계, 자연계 전반적인 영역에서 경험을 풍부하게 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형에서는 이 5가지 평가 요소가 각각 20%씩 동일하게 점수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탐구형에서는 그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이 각각 이제 30%씩으로 비중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나의 학생부를 분석을 해보고 학생부 중에서 내가 어느 전형에 좀 더 맞는지, 전공 적합성이 좀 더 강한지,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제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좀 고민을 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 뭐 MBTI처럼 다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반반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빈치냐 탐구냐를 선택을 할 때는 나의 그 상황, 인재상도 보시고 이제 경쟁률 자료라든지 또 그런 좀 이따 말씀드릴 그런 등급 분포라든지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그 오각형을 그리고 있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그 2명이 면접 평가관이 있고요. 중앙대는 서류 평가를 했던 사람이 그대로 면접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기반 면접이 되는 것이고, 미리 서류 평가할 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질문을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자소서를 보다가 좀 의문이다,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또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검증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바로 저장을 하면 면접 때 바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시간 간격으로 학생들을 불러요. 10분이면은 이 학생은 9시,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근데 제시분 기반의 면접의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읍니다. 한 번에 모아서 나가지 마. 일단은 다른 학생한테 이제 보안 유지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간격으로 부르는 거는 상관없다. 이 문제 혹시 다른 학생이 알더라도 저희는 그 학생한테 적합한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수능 이후 면접이기 때문에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정해져 있는데, 근데 저희가 수능 이후에 별로 논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대학이 면접을 겹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중앙대학교랑 다른 대학도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둘 다 합격을 했는데 하나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중앙대는 작년부터 면접 시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이랑 중앙대가 9시인데 다른 대학 10시부터 왔다라고 하면 증빙을 하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오후 3시 또는 오후 5시 이런 식으로 오전 오후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입학처 식구들의 엄청난 희생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또 수험생들이 반드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에서는 거의 안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하실 때 날짜가 좀 겹치더라도 중앙대는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블라인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 이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연습을, 그래서 가번호 연습으로 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름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 다빈치와 탐구가 아까 그런 탐구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에 대한 점수에 또 차이가 있지만 또 약간 지원하는 풀도 좀 다릅니다. 왼쪽에 먼저 인문계, 자연, 예체능계를 보시면 연두색 부분은 1등급, 2등급, 3등급의 비중이 1등급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빈치 쪽에는 인문계 학생들이 1, 2등급 때,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한 75%에서 80%가 지원해서 합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탐구형은 1등급이 별로 없고 2등급, 3등급 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겠죠? 뭐 외고 학생들, 또 국제고 학생들, 또 자사고 우수한 학생들 쪽에서도 꽤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한 절반 정도가 먹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은
학교 내에서라도 다빈치형은 좀 더 공부를 여러 과목들이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들, 전교에서 날리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한다면, 탐구는 수학은 진짜 잘해요. 수학은 전교 1등이고 1등급 하는데 영어가 3등급, 네. 또 과학이 3등급, 2, 3등급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1등급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탐구니까 전공적합성에 조금 더 적합한,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는 성적도 전 과목에서 또 좋은데 내가 또 잘하는 건 더 잘하는 학생이, 꼭 다빈치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 학생이 탐구형으로 가면 훨씬 더 내신의 경쟁자들이 훨씬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는 일반고에서 잘하는 학생들끼리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주 1등급대 학생들이 많아서 경쟁이 좀 치열하다. 근데 탐구형으로 왔을 경우에는 내신은 내가 좋은데 거기서 날고기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탐구 활동도 많이 했을 것 같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내신은 좀 내가 유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탐구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고에서 조금 부딪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와의 싸움인가? 네, 그렇게 또 접근을 해주시면 또 편할 것 같고요. 도저히 다빈치냐 탐구냐 모르겠다라고 하면 둘 다 넣어도 됩니다. 네, 실제로 둘 다 넣으신 학생도 있는데 6명 중에 6개 중에서 2개를 중앙대를 쓴다는 건 진짜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렇게 쓰는 학생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연계열도 이제 인문계랑 비슷합니다만 자연계는 탐구형에서 외고나 국제고가 37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과학고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학생들이 중앙대까지 오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자연계열에서는 탐구형에서도 일반고의 비중이 꽤 높다. 특히 1등급대, 2등급대 학생들이 꽤 높은 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이 70% 들어가고 학생부가 20% 들어가는데요. 출결은 거의 만점이에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논술은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도 날짜가 다 이제 모집 요강의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되겠고, 논술 수능 치고 나서 그 다음 주 주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인문과 경영 경제 계열은 수리 논술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수리는 그냥 확률과 통계 정도 수준에서 제신문에 이렇게 도표 해석하고 약간의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가 선행학습 영역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다 풀어야지 합격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언어 쪽에서 더 잘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자연계열은 수리가 이제 3문항인데 미적분과 기하까지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기하까지도 다 들어갔고, 과학의 경우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본인이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논술장 가서 바꿀 수 없고요. 미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 과목도 있지만 2까지도 범위가 되기 때문에 2까지는 충분히 배운 학생들이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까지 그 잘했던 과목 10개 과목만 했었어요. 지금은 국수, 영사, 탐 전체 몇십 개를 들어볼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잘했던 과목 상관없이 5개 과목만 저희가 차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이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1등급이 200점이면 올 6등급은 196점이기 때문에 4점밖에 차이는 안 나고 올 1등급이 논술에 지원할 리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같은 학교 내에서 통계를 보면 아무래도 내신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논술을 잘 받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교과나 학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내신의 역전을 통해서 반란을 꿈꿀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거의 미인정 결석은 거의 없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년에 그 인문계 쪽에서 통합수학을 하는 바람에 사실 좀 학생들이 많이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쪽에서 대거 이제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세개 합이 6 그리고 상위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단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넘는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안성 캠퍼스는 전반적으로 조금 낮고요. 또 자연 중에서도 이제 의대와 약대의 경우에는 4합 5기 때문에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뭐 넘기는 학생들이 많은데 약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많지가 않아서. 근데 그 성적대를 보면 약대가 일반적인 공대보다 논술 성적이 더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합격자가. 근데 그렇다는 것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을 시킬수록 논술이 조금 못하더라도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작년에 약대에서 나타났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49대 1이라고 최초 합격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수능 다음 주에 논술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만 절반도 안 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도 안 되게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논술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는 좀 허수가 많고요. 또 정시를 가기 위해서 내가 좀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질 경쟁률, 그래서 전문용어로 이제 찐 경쟁률이라고 하는데요. 최초 경쟁률은 인문계가 46대 1이었고 의대 약대는 이렇게 높았습니다만 응시 경쟁률과 또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 통과하고 응시를 한 학생들까지 하면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거의 10대 1이 안 됐었습니다. 5대 1, 경영경제 6대 1 정도였고 올해는 수능 최저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은 또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의대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이고, 자연 안성 정시로 가기 힘듭니다. 근데 논술로 왔을 때는 이렇게 수능 최저를 정시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그 비중으로 통과를 하면 합격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균적인 논술 성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그 빈칸을 빼곡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합격자 지원자 대비했을 때 합격자 성적이 10점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의대와 약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놔둔 학생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 수학의 다양한 영역들을 다 알고 부분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못 풀겠다 아니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학종에 비해서는 1등급 대가 거의 없죠. 2등급 대, 3등급 대, 4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뭐 2, 3등급 대 또는 뭐 특목고나 이런 데에서도 오겠죠. 오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논술에 대한 꿀팁입니다. 인문계는 사실 한 7개, 8개 정도의 지문이, 긴 지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른 시간에 그 제시문을 잘 읽고 논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제시문들이 전혀 별개의 내용들이 아니고요. 어떤 관통하는 어떤 주제나 소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뭐 갈등론이 있고 기능론이 있고 또 다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교묘하게 어떤 건 수필 형태로, 어떤 거는 뭐 소설의 형태로, 화자의 얘기로, 아니면 설명문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 내용들이 비슷한 것들, 또 상반되는 질문들, 또 보완되는 내용들, 그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으면 그런 제시문들 간의 이제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요약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시문 간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분 점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1, 2점, 2점 이렇게 더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이드북 보시면 부분 점수별로 어떤 영역을 이해하면 몇 점 줄 수 있다라는 게 쭉 있고 교수님들 그걸 딱 머릿속에 넣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번이 쉽습니다. 수리 1번이 제일 쉽기 때문에 그걸 빨리 풀고 그다음에 과학을 먼저 풀 것이냐 아니면 뭐 그렇게 좀 선택을 좀 하는 게 좋고, 가이드북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몇 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실전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계속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가이드북에 또 출제 의도라든지 실제 모범 답안이라든지 이런 과제별 채점 기준 부분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의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서 거의 모든 그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10%의 모집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필요한데 올해부터 안성은 수능 최저를 없앴고요. 작년까지 10명이었는데 이제 20명까지 중앙대학교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명까지는 다 안 쓰겠지만 아무튼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부분까지 변했다는 것이고요. 학생부가 90%고 이제 봉사가 다 없어지고 출결만 1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부고요. 올해는 모든 학생들이 무슨 과를 지원을 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과목들이 다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교과별로 반영 가중치는 없고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상관없이 반영을 하는데 다만 이수 단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1등급이라도 5단위짜리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공부했던 그 부분이 한 번, 두 번 공부했던 똑같은 1등급에 비해서 훨씬 더 가중치가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1.0에 가까운가로 이제 싸우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10%인데요. A, B, C지 않습니까? 그래서 A는 그냥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의 석차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 지원자의 한 90% 이상은 다 A를 받았고요. 네, 일부 이제 C나 B를 받아서 합격한 경우도 한 5% 내외는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공통 과목의 석차 등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은 전년도와 이제 동일한데요. 인문계가 세계합 7의 상위 한 과목이기 때문에 논술에 비해서는 한 단계 좀 낮죠. 그래서 전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 등급으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이 지원자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는 학생들이 많은 정도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특히 자연계열의 안성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좀 통과를 하면 3등급, 4등급도 합격을 했었는데 이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중앙대하고 좀 비슷한 또 여러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의 이제 결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지원선을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생부 가이드북이 6월 말에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모집 단위별로 이런 자세한 성적들이나 충원율이나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학과별로 유불리를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 내신 등급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캠퍼스는 1등급 때 한 중후반대 합격자들이 제일 많고요. 일부 어문학과 계열 쪽이나 인문계 쪽에서는 2등급 때 초반까지도 일단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자연계열 중에서도 조금 비선호하는 학과들은 2등급 때까지도 합격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1등급 때가 많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낮았는데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특히 시스템 생명공학과 이쪽은 거의 안성 캠퍼스, 서울 캠퍼스의 이제 경계에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고요. 한 이 정도 선에서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쟁률은 높은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은 많지만 충원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제 등록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기회는 조금 더 많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보다는 충원 합격을 통해서 등록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전형이 바로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등급 학생은 반드시 이 전형으로 쓰시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네, 그 다빈치나 탐구보다는 낫지만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되고 또 과에 따라서는 1등급이라도 1등급 한 1.67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약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좀 높기는 했습니다만 1.5 안쪽에서 이제 끊겼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개방이라고 이제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사실 학과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과 대학 모집을 통해서 일단 성적에 따라서 내가 1, 2, 3순위를 넣고 2학년 올라갈 때 최종적으로 성적을 따라서 이제 그 학과가 정해지는 형태로 전공 개방이라는 것을 또 실시를 한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적대가 학과 모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고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는 졸업 예정자만 됐었는데 올해는 졸업자, 그러니까 재수생까지는 또 허용이 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유의할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입학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차선생님 기차 시간이 있어서 질문 딱 2분만 받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하셔가지고 저기 학생도 했으니까 어머니만. 학종에서 수상 기록을 학년별로 학기별로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계열 접학성 때문에 같은 그 학생분에 이런데 같은 걸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 다빈치는 다양성이나 여러 분야니까 얘의 뭐 관련 분야는 아니지만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한 수상 경력을 선택하는 게 좋고 탐구는 같은 영역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상 실적을 학과 전형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택을 한번 하게 되면 어느 대학이나 다 동일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학과나 전형에 맞추시지 마시고 전체 6개 학교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상은 한번 정하면 6개 원서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학교마다 바뀌지 않으니까 유념하시고 이렇게 바꾸시면 탈락되실 수 있습니다. 못 바꾸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앞에 그럼 아버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이 2가지 있는데요. 이제 공대 지나가는 학생한테 그 물리 이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 2번째는 이제 다빈치 전형이나 상구형 전형에서 부산 지역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든지 뭐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교육 과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보는 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대를 가는데 물리학을 뭐 합격자 중에 물리학을 안 들으는 학생이 있기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희가
화학이냐 생명이냐 이제 아니면 수학이나 물리 기반의 그 과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작년에 이제 통계만 본다면 뭐 공대를 지원을 했는데 물리 학원을 선택을 안 한 비중은 상당히 적고 또 특히 물리 2까지도 이제 거의 90% 정도는 이제 듣고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앞으로 점점 불리해질 수는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 자체가 물리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과들은 최소한 원 수준에서는 분명히 들으셔야 되고 2까지도 웬만하면 이제 듣고 오시는 게 불리하지 않을 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부산 지역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지역을 가도 우리 지역의 뭐 특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다 개별적으로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또 수능 쪽으로 좀 더 치우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내신이나 뭐 수행평가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학교가 있어서 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부산 지역을 비롯해서 뭐 일반고 전반적으로는 그 학생 혹시 교사이신가요? 아, 학부모신가요? 사실 학부모한테 고등학교가 어떤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학교에다가 만약에 요구를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다양한 그 개인별 진로 활동들이나 또 자신의 관심사를 어쨌든 교사들이 좀 더 많이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좀 기회를 많이 열어 주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자율활동이나 뭐 진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다 똑같이 그냥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쓰다 보면 A 학생도 그렇고 B 학생도 그렇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쓰거나 약간씩만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뭐 모둠별로 또 진로가 또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아서 또 좀 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장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런 학생들이 좀 깊이 있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뭐 쓸데없는데 그런 걸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이 훨씬 더 이제 지필고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고 배우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수행 평가나 이런 부분도 진짜 제대로 하는 학교일수록 또 좋은 내용들이 또 많이 담기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허투루 그냥 내용 좋은 것만 써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활동을 잘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또 저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탐구형 인재 전형을 보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세특을 적다 보면 학교 그 과목을 성실하게 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로와 엮어서 그 세특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면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세특이 뭐 워낙 다양하게 이제 써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재 형태나 유형이나 그거를 좋게 본다, 어떤 건 안 좋게 본다 이렇게 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마다 또 학교마다 또 교사마다 또 다양하게 써주시는데 다만 어쨌든 그 학생의 좀 특성이 잘 보이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좀 평이한 단어나 아니면 또 두루뭉실하게 누구한테나 써줄 수 있는 표현보다는 그 학생에 대한 관찰이나 그 학생이 썼던 내용들이나 뭐 발표했던 내용들이 명확하게 이제 전달되는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공과 관련돼서도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만 써 있는 것도 좋지만 뭐 일부는 거기서 나의 관심이 또 전공과 관련돼서 좀 엮어 있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또 너무 이제 이 과목이 영어인지 국어인지 아니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영역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중심이 또 진로 쪽에만 너무 써 있는 그런 세특은 또 그 별로 저희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그 수업의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약간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좀 접목시키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없으신 거라 보고 너무 설명을 뭐 1시간 20분씩이나 해주셨는데 집이 부산이셔가지고 이러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